줍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당히 지지율 꼴찌를 차지한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주차에는 24%까지 올라갔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네.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3주차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네. 6월 5주차에는 5%로 결국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당이 몰락하게 됐는지 참 의문이에요. 의문이신가요? 의문은 좀 그런가?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치명적으로 그 지지율 하락에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문준용 씨, 특혜 입사가 있었다라고 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특히 언론들이 문준용 특혜 입사 제보 조작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가해한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그쵸, 지금 조작한 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처럼 그럼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도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준영 씨죠. 네, 네. 문준영 씨라고 해도 되겠죠. 아, 그럼 문준영 님이라고 하려고 더 어색해. 네. 문준영 씨가 대선 당시에 별의 별 얘기가 막 다 떠도는 동안에 되게 꿋꿋하게 트윗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지금 크런치 기간이라고 크런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트윗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개발을 막바지 들어가서 완전 막 밤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고요. 그렇게 막 크런치 막 하고 계신 분이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국민의당이 나중에 가서 이거 심판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진짜로 당이 완전 전체가 흔들릴 정도잖아요. 네. 당원이 나가버리면 솔직히 당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의미가 없죠. 네, 당원들 나간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좀 통쾌하네요. 맞아요. 그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데 혼자 한 짓이다 단독범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를 빨리 아셔야 할 텐데 네. 사죄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인정하고. 네, 지금 결국에는 그 최초 제보자라고 하는 이유미 씨한테 모든 죄를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양상이 보였는데 여론 자체가 그거를 허용하지는 않는 거죠. 딱 봐도 꼬리 자르기라는 느낌이 났잖아요. 치기 어린 당원 한 사람의 네. 그런 뭔가 일탈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내보낸 당의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일이라고 아무리 뭐 얘기를 한다 할지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기간 내내 기승전 문준용이었어. 국민의당은. 특히 안철수 후보도 기승전 문준용. 맞아요. 그 문준영 증거 조작 사실을 발표했던 김인원하고 김성우 모두 그 이용주 지휘 아래 있던 사람인데 그 이용주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 아니면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팩트 체크를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20년 동안 검사랑 기자를 했는데 이메일 주소 하나 띵 믿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거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일에 대한 제보를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이게 이런 일이 있어. 문준용이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당신네들이 승산이 있어. 그러면서 제보를 자료를 누군가 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줬다면 그럼 누가? 그렇죠. 당 차원에서 이렇게 와, 야, 이거 좋은 자료다 이러면서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라면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철수가요? 철수가 영위할 때 그 철수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사건의 팩트를 정확히 짚어놓고 알면서 이게 거짓이다라고 아는 상황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철사까지 믿은 거지, 당 전체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른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 예,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그 뭐 박지원 대표가 국정원 쪽이랑 라인이 좋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고, 뭐 박주선도 뭐 검찰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주는 루트가 다양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유미가 단독으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했다? 이거는 억측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유미는 그냥 총대를 맨 건가요? 그냥 증거물 가지고 네, 망망하고.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믿었는데 약간 배신당한 느낌? 그렇죠. 근데 그 이유미 씨는 예전에도 계속 행보가 약간 어떻게든 자리 하나 차지해보겠다는 게 많이 보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뭐, 때문에. 어차피 전개해도 뭐 이렇게 데뷔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하고 여수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커다란 이슈의 한 중심에 자기가 서고 싶었었던 거겠죠. 머리고 싶은 꼴인 거죠. 어떡해. 네. 어떡해. 그게 근데 딱 드러나는 거가 있는 게 안철수가 이제 자기 최측근에 있는 변호사를 변호하는데 된 거잖아요. 그 차현일 변호사. 자기 캠프에 있어서 노력해서 같이 있었던 그 변호사고 네. 그 변호사가 뭐 실력이 좋기는 하지만은 트윗에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조폭들도 대신 이제 깜빵에 들어가주는 이제 쫄개를 위해서 네. 맞아요. 누가 그걸 나서주냐. 그럴 때 이제 두목을 위해서 대신 들어갔으면 두목이 나서는 거다. 네.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나서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뭔가 솔직히 뭐 다들 알잖아요. 누가 서로 머리인지. 관련은 없고 그분 혼자서 저지른 짓인데 안철수가 귀하게 여기는 네. 변호사까지 붙여줬다라는 거네요. 네. 두목이 이제 대신 자기를 네. 위해 희생양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아, 그러면 안철수가 너무 의리 있는 사람 같잖아. 아니 근데 멋대로 행동한 네. 맞아요. 꼬봉한테 뭔가 자기가 소중한 걸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자기가 그 정도의 메리트를 주면서까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뭔가를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때까지는 의리 같은 거 없었는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의리가 생기네요. 입막음을 위한. 갑자기 생긴 의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어뜯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국민의당은 지금 뭐 거의 사면초가 뭐 진퇴양난 뭐 외우내환 어떤 그 위기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다 갖다 붙여도 지금 모자를 판국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유머로 나온 건데 안 전 대표가 이렇게 되게 묵묵부답하고 있잖아요. 네. 그 뭐 문자 보낸 것도 자기는 모른다.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안 대표의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새 정치가. 근데 네. 그 새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새라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 정치가 이 새 정치구나 이러면서 유머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릅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혹을 자기는 몰랐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해요, 직접. 그런데 그 입장 표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후 국민의당의 존폐 위기가 그 안철수의 입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더민주당을 그 공격하고 있는 SNS 상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제 박지원 대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경호가 너무 불쌍해요. 왜요? 그렇게 믿던 끈이 떨어졌으니. 그러면은 현재 그 일부 기자들은 또 울컥하거나 대성통곡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유미를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미를 피해자로 규정을 해놓으면은 안철수도 같은 피해자의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국민의당, 새정치를 꿈꿨던 안철수, 호남에 기반을 뒀다고 하는 호남의 맹주를 자처했던 국민의당, 최저 4.7%까지 떨어진 당 지지율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 아니면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이 그래서 뭐 이렇게 쇄신해가지고 더 잘 되라는 그러려고 가져온 이슈가 아니고요. 네, 국민의당은 정신 차리고 이번 문제를 이유미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당히 지지율 꼴찌를 차지한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주차에는 24%까지 올라갔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네,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3주차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네. 6월 5주차에는 5%로 결국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당이 몰락하게 됐는지 참 의문이에요. 의문이신가요? 의문은 좀 그런가?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치명적으로 그 지지율 하락에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문준용 씨 네, 문준용 예, 씨의 특혜 입사가 네. 있었다라고 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특히 언론들이 문준용 특혜 입사 제보 조작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가해한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그쵸. 지금 그럼 조작한 바꿔야 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처럼 그럼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아.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도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준영 씨죠. 네, 네. 문준영 씨라고 해도 되겠죠. 아, 그 문제는 뭔가 이렇게 커다란 이슈의 한 중심에 자기가 서고 싶었었던 거겠죠. 머리고 싶은 꼴인 거죠. 어떡해. 네. 어떡해. 그게 근데 딱 드러나는 거가 있는 게 안철수가 이제 자기 최측근에 있는 변호사를 변호하는데 된 거잖아요. 그 차현일 변호사. 자기 캠프에 있어서 노력해서 같이 있었던 그 변호사고 네. 그 변호사가 뭐 실력이 좋기는 하지만은 트윗에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조폭들도 대신 이제 깜빵에 들어가주는 이제 쫄개를 위해서 네. 맞아요. 누가 그걸 나서주냐. 그럴 때 이제 두목을 위해서 대신 들어갔으면 두목이 나서는 거다. 네.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나서잖아요. 그렇지. 어. 네, 이게 뭔가 솔직히 뭐 다들 알잖아요. 누가 서로 머리인지. 관련은 없고 그분 혼자서 저지른 짓인데 안철수가 귀하게 여기는 예. 변호사까지 붙여줬다라는 거네요. 네. 두목이 이제 대신 자기를 네. 위해 희생양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아, 그러면 안철수가 너무 의리 있는 사람 같잖아. 아니 근데 멋대로 행동한 네. 맞아요. 꼬붕한테 뭔가 자기가 소중한 걸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가 그 정도의 메리트를 주면서까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뭔가를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자료다 이러면서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라면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철수가요? 아, 철수가 아니. 영위할 때 그 철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사건의 팩트를 정확히 짚어놓고 알면서 이게 거짓이다라고 아는 상황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철사까지 믿은 거지 당 전체가. 아,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른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 예,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그 뭐 박지원 대표가 국정원 쪽이랑 라인이 좋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고, 뭐 박주선도 뭐 검찰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주는 루트가 다양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유미가 단독으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했다? 이거는 억측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유미는 그냥 총대를 맨 건가요? 그냥 증거물 가지고 네 망망하고.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네.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믿었는데 약간 배신당한 느낌? 그렇죠. 근데 그 이유미 씨는 예전에도 계속 행보가 약간 어떻게든 자리 하나 차지해보겠다는 게 많이 보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계해도 뭐 이렇게 데뷔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하고 여수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뭔가 일탈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내보낸 당의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일이라고 아무리 뭐 얘기를 한다 할지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기간 내내 기승전 문준용이었어 국민의당은. 특히 안철수 후보도 기승전 문준용. 맞아요. 그 맞아요. 문준영 증거 조작 사실을 발표했던 김인원하고 김성우 모두 그 이용주 지휘 아래 있던 사람인데 그 이용주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 아니면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팩트 체크를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20년 동안 검사랑 기자를 했는데 이메일 주소 하나 띵 믿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거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일에 대한 제보를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이게 이런 일이 있어. 문준용이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당신네들이 승산이 있어. 그러면서 제보를 네. 자료를 누군가 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줬다면 그럼 누가? 그렇죠. 당 차원에서 이렇게 야 이거 좋은 님이라고 하려고 더 어색해. 네. 문진영 씨가 대선 당시에 별의 별 얘기가 막 다 떠도는 동안에 되게 꿋꿋하게 트윗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지금 크런치 기간이라고 크런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트윗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개발을 막바지 들어가서 완전 막 밤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고요. 그렇게 막 크런치 막 하고 계신 분이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국민의당이 나중에 가서 이거 심판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진짜로 당이 완전 전체가 흔들릴 정도잖아요. 네. 당원이 나가버리면 솔직히 당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의미가 없죠? 네, 당원들 나간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좀 통쾌하네요. 맞아요. 그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데 혼자 한 짓이다 단독범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를 빨리 아셔야 할 텐데 네. 사죄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인정하고. 네, 지금 결국에는 그 최초 제보자라고 하는 이유미 씨한테 모든 죄를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양상이 보였는데 여론 자체가 그거를 허용하진 않는 거죠. 딱 봐도 꼬리 자르기라는 느낌이 났잖아요. 치기 어린 당원 한 사람의